안녕하세요. 산티아고 순례길 설명하는 미코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미코 트래블 상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300km를 걷는 상품인데요. 총 15박 18일이 걸리고요. 1차 4월 20일 출발은 마감이 됐고요. 2차 5월 14일 출발이 현재 모객 중입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풀코스라고 하죠. 프랑스 길 34구간 800km를 걷는 길이가 너무 부담스럽다. 실제로도 한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길고 너무 부담스럽다. 또는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 5구간 100km 걷는 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구간 320km 이 정도면요. 순례의 맛도 좀 느끼고 또 산티아고에 왔을 때 순례의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5월 14일부터 31일까지는 순례길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때입니다. 예, 꽃이 흐드러지게 이제 만발하고, 그리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최저 온도가 9도, 최고 온도는 21도. 최저 온도는 조금 낮은 편인데요. 주로 밤이고, 최고 온도는 한낮입니다. 그래서 보통 낮에는 우리가 걷는 때는 대략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걷기 좋은 온도고요. 비는 한 3.5일에서 1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보다 조금 적은 거죠. 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의 양 자체가 비 횟수는 좀 있지만은 비의 양 자체가 크지 않아서 걷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 미코 트래블의 산티아고 상품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로지 순례에만 집중합니다. 예, 관광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관광적인 요소가 크지 않고 순례를 기본으로 하고 또 순례길에서만 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순례구나라는 거를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외곽 호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원이 좀 많은 단체들 25명, 뭐 30명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순례길 내에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호텔로 가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또 다시 순례길로 와서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연결성도 좀 떨어지고 순례의 맛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숙소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숙소가 순례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례길 내에 있고요. 걸어서 도착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로 이동해서 뭐 좋은 데만 구경하는 점프 상품이라고 하죠. 점프해서 스킵해서 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레온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쉼없이 걷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최소 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 예, 또 15명, 최대 15명. 그러니까 굉장히 단촐하게 다니실 수 있죠. 여러 명이 다니면은 사실상 좀 뭐 빨리 가는 분, 늦게 가는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도 분분해지고 갈등도 생기는데요.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천후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택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낙뢰가 치거나 뭐 돌풍이 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구간은 이제 스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레온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레온이라는 도시는 마드리드에서 대략 한 버스로 4시간,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순례길 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거의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큰 도시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레온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기 때문에 볼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상품의 포함 불포함 사항은요. 포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단체 항공으로. 아시겠지만 A380이라고 해서 가장 큰 기종이죠. 그 기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고 또 가장 안전한 항공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호텔 또는 펜션 2인 1실 숙소는 이 숙소의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간판에 어떤 데는 호텔이라 써 있고 어떤 데는 펜션이라 써 있는데 안에 있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 개수입니다. 방 개수가 많으면 호텔이라고 하고 개수가 조금 적으면은 이제 펜션이라고 하죠. 2인 1실을 쓰고요. 실내에 그러니까 방 안에 각자 쓸 수 있는 욕실과 화장실이 있고 수건 그다음에 침구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일정상 조식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인솔자, 풍부한 경험의 인솔자가 함께 따라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인솔자 같은 경우에는 순례길을 여러 번, 프랑스 길만 다닌 게 아니라 다른 그런 순례길도 많이 다녔고요. 또 여러 번 인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솔자가 처음 출발할 때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택시를 타고 도착지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인솔자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걷습니다. 예. 그리고 맨 뒤에 처지는 분이랑 항상 같이 걷기 때문에 너무 내가 걸음이 너무 늦어서 잘 못 걸어서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례길 내에 그 구간 짐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이 짐을 다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겠죠. 저희는 이제 짐 배달 서비스가 있어서 별도의 짐을 이렇게 붙여서 숙소에서 숙소까지 이동시켜 드립니다. 캐리어도 되고, 배낭도 되고, 또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식당에서 잘 안 드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햇반이나 뭐 요새 즉석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데펴서 드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가져오시면은 좀 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짐 배달 서비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례가 다 끝나면은 땅끝 마을 피스테라 묵시아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주요 불포함 사항이고요. 불포함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솔자한테 공동경비 100유로씩 그 공항에서 출발할 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석식 간식비, 저희가 조식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중석식 간식비를 대략 1일 20유로 곱하기 15일에서 한 300유로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5월 14일 날 출발이고요. 밤 늦게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마드리드, 다음날 마드리드에 도착하고요. 마드리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레온까지 기차로 이동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버스로 가면은 4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막히면. 근데 이제 기차로 가기 때문에 2시간이면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320km를 쭉 걷습니다. 끝나면은 그 다음날 피스테라 묵시아 버스 투어를 하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로 이동해서 마드리드에 두바이 거쳐서 그 다음날 5월 31일 날 인천에 오후 5시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산티아고 순례길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 총 거리는요 320km고 구간은 13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3일 동안 걷는 거죠. 일평균 거리는 24.6km입니다. 가장 긴 구간이 30km고 가장 짧은 구간은 19km입니다. 대략 걸리는 시간은요. 아침 보통 조식 드시고 8시나 9시부터 출발을 하는데 도착한 시간은 3시, 4시. 조금 긴 구간 같은 경우에는 5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 걷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걸으시고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리에 근육이 생기면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요. 제가 모시고 간 손님 중에는 굉장히 나이가 70대 후반인 분도 완주를 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예, 나중에 도착하니까 더 걷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잘 걸으셨고요. 나이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생장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인데요. 고도입니다. 고도. 총 4번의 산악 구간이 나와요. 생장에서 론세스바이스 갈 때 벨로라다에서 또 2번째.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3번째, 4번째가 레온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이 길에 있습니다. 사실 평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풍경이다라고 하지만 좀 지루해요. 걷기가. 또 땡볕이고. 근데 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워낙 많이 가고 좋아하기 때문에 산은 훨씬 더 잘 걷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두 산악지대를 통과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토르가에서 폰세바돈 폰페라다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폰세바돈 꼭대기가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고도입니다. 1520m인데요. 꼭대기에는 철의 십자가라는 그런 유명한 명소가 있죠. 그리고 아스토르가에서 폰세바돈 가는데 1520m까지 올라가지만 실제로 느낌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산에 올라간다는 느낌이 거의 맨 마지막에 조금 느껴지고요. 처음에는 거의 평지를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내리막이 있죠. 예, 요때 좀 무릎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승 경사도 평균은 8.2%, 예,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 다음 산악지대는 비아프랑카, 예, 스페인 하수기인가요? 그 TV 프로그램, 예, 유해진 차성원 나왔던 거기 그 마을입니다. 비아프랑카에서 트리아 카스텔라까지인데 여기에도 조금 높은 산이 있습니다. 1330m까지 올라가죠. 요 날이 조금 더 그 전에 그 산악지대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풍경이 예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난이도는 중입니다. 이 나머지 구간은 난이도가 하예요. 그리고 거의 평지 또는 이제 낮은 구릉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례가 다 끝나면은 산티아고에서 순례가 끝나죠. 예, 여기가 0km 지점이 있지만 또 여기에서 땅끝마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례자들 중에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 땅끝마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피스테라 묵시아, 진정한 순례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 야고보 산티아고의 행적을 보면요. 이 피스테라와 묵시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와 엮인 전설들, 이런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그런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피스테라, 또 묵시아, 그다음에 그 중간에 무로스라는 해안 마을도 버스로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요. 버스 내에 그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문의하고 싶고 또 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저희 홈페이지 미코트래블.co.kr을 방문하시고요. 여기 방문하시면은 견적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곧바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